밀천에 지금 작품들이 너무 없어. 좋은 작품이 하나도 없잖아. 아, 그래서 아직 겨울왕국에도 저도 안 꺼냈는데. 자, 여러분 저도 안 꺼냈습니다. 그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죽었어요. 없어. 리스크이신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리스크가 없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지브리는 어떠냐? 지브리는 리스크가 있어요. 최고의 캐릭터 당연히 미키마우스죠.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가 있는데. 그래봤자 쥐죠. 그래봤자 쥐는 뭐야? 토토로는 그 그래봤자 괴물이야. 아, 괴물이 아니라 숲의 정령. 아니, 상상력이 부족한. 안녕하세요. 끝없는 토론의 우주.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이 많아. 생달 할만. 네, 앵커 권혁수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배경을 보시면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지는 거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잠깐 떴어요. 제가 잠시만요. 아, 이곳은 끝없는 토론의 우주입니다. 각 구단위별로 가장 할 말이 많으신 분들, 가장 수다쟁이인 분들을 모실 건데요. 기대 잔뜩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토론 주제는요,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현실 너머의 세계로 안내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디즈니인가, 지브리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영화 고수를 모셨습니다. 먼저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주는 요술램프, 영화평론계의 지니 라이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 소개 마음에 드시는지요? 지니 요술램프. 네. 뭔가 소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런 부탁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근데 영화 관련된 거는 영화 소원을 이야기. 들어줄 수 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 정도는 뭐 밤새도록 털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로마키여서 네. 어떤 것도 다 입힐 수 있는데 혹시 지니 쪽으로 지니 입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화평론계의 기쁨이 안녕 나 기쁨이야 윤성훈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 소개 마음에 드시는지요? 기쁨이. 근데 오늘은 생달 할 만이잖아요. 네, 생각이 달라서 할 말이 많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기쁨이보다는 까칠이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까칠하게 하실 거군요. 네네. 계속해서 이제 좀 상대방을 물어뜯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봤습니다. 네. 오늘 평론가님 처음 뵀는데 처음 뵙자마자 송곳니를 드러내시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셨군요. 자, 라이너님은 그동안 극과 극 생각이 달라 오실 때마다 얘기하려고 막 하면은 끝나버리고 하려고 하면 끝나버리고 맨날 이렇게 뭐 똥을 싸다 안 닦은 느낌이 아니라 중간에 똥을 잘라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사실 거엽다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싸셨어요. 똥을 이제 한 대접을 싸셨고 나도 그 앞에서 같이 쌌는데 우리는 충분히 싸고 갔는데 이제 편집으로 자르라고. 편집으로 애들이 너무 똥을 싸니까 이게 편집으로 자르지 않으면은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우리는 이만큼을 싸고 갔는데 왜 요만큼밖에 안 나오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풀 버전이 좀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의 화장실 토크였는지를. 오늘은 싸신 그 배변물을 저희가 그대로 다 공개합니다. 저희가 아주 생짜바리로, 통짜바리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짜바리, 생짜바리 이런 말이 있습니까? 뭐 저도 그냥 그냥 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해우소 온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저도 싸려고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 너무 많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책으로 냈어요. 인생 영화 20회. 이번에 나온 책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새로 나온 책이. 우리 라이너님이 책이 나왔습니다. 인생 영화 To Anyone. 자, 오늘의 주제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디즈니. 한 분은 디즈니. 한 분은 지브리. 동양과 서양의 대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디즈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도대체 어떤 제작사입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즈니를 굳이 소개를 해야 돼? 이게 소개가 필요해요? 나는 너무 이상한 거야. 누가 디즈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즈니 그냥
저도 그냥 형식상. 그러니까. 예,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요약만 좀. 요약만 하자면 뭐 디즈니는 일단은 뭐 근본입니다. 아, 근본. 근본. 네. 근본이다. 이걸 끝났어요. 이게 네. 만들어진 게 이게 창립이 1923년입니다. 100년이 넘었어. 그러네요. 100년이 넘었어요. 정확히 100년이 넘었네요. 어디 뭐 일본에 있는 40년 될까 말까 한 그런 회사랑은 좀 격이 다른 거죠. 아, 잽시가 안 된다. 85년에 제작된 무슨 회사 있는데 네. 안 돼, 이건 안 되고. 그리고 대신 예상이 됩니다. 그 회사 어디 회사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 디즈니는 이제 너무 그 자체로 너무 상징이 돼서 애니메이션 상징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것도 까먹었어요. 이게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건데. 아, 그러네요. 이게 디즈니가 잊고 있었어요. 사람 이름인 거 잊어버렸어. 월트 디즈니. 네, 그 정도의 회사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요즘으로 치면은 세계 영화를 이끄는 세계 영화계를 선도하고 있는 어떤 공룡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기업에 엄청나죠. 규모가 디즈니만 있는 게 아니라 20세기 폭스도 인수하고 마블 스튜디오도 인수하고 루카스 필름도 인수하고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도 인수하고 다 인수해. 다 우리 거. 이게 디즈니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또 돈으로 때려박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때려박는 거죠. 네. 그 돈을 어디서 벌었어? 애니메이션을 번 거예요. 아주 그냥 압도적인 기업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디랜드. 전 세계 최고의 어떤 놀이동산의 표준 테마파크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이기는 거 있어? 있냐고요? 어디가 이기냐고. 어디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죠. 네, 그럼요. 뭐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 지금 뭐 스튜디오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면서 지금 뭐 테마파크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작품으로 승부해야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뭐 작품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시면서 지금 작품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이렇게 월트 디즈니라는 그 창립자의 이름을 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창립자는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창립자입니다. 그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큰 회사죠. 괴팍하기로 유명한 CEO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의. 저도요, 맞아요. 사실 그 창립자의 성격을 괴팍한 성격과 그리고 막 사람들 막 자르고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잘린 그 애니메이터들이 나와가지고 회사 차릴 정도로 그 월트 디즈니라는 그 창립자에 대한 그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큰 회사고요. 사실상 거기 파고 들어가면은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에는. 그래서 회사 자체만 치자면 내부를 따져보자면 또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인 정신을 가진 이 지브리 스튜디오 여기서 깨끗한 지브리 스튜디오. 그리고 만드는 작품들도 그 청정함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반전, 어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다카하타 이사오. 라는 이 두 명의 애니메이터가 저는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굉장히 경쟁 관계이면서 협력 관계이면서 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아티스트적으로는 서로 존중해주는 말 그대로 시너지네요. 이런 걸 발휘해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창립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의 그런 파운더들.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만드는 작품들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뭐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전신인 회사부터 시작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애니메이션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이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어떤 기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CEO 리스크는 확실히 없는데 CEO 번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자기 아들도 애니메이터고 이제 젊은 애니메이터들에게 좀 더 기회를 근데 사실은 돈도 없었어요, 이 회사가. 왜냐면 이 회사는 점점 더 몸집 불리기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애니메이터를 계속 손으로 그려가면서 이제 인건비 줘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한 2년에 한 번 꼴로 이제 작품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 지금 계속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조금 재정적인 곤란 때문에 저쪽은 가난하잖아요. 여기는 재정이 모자라지 않아. 너무 넘쳐서 문제다. 넘쳐서. 여기는 제작비 걱정 안 하고 만들어요.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지갑 사정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 실사화하면서 자꾸만 망하잖아요, 영화들이. 지금 백설공주. 뭐 지브리는 뭐 안 망하냐고.
CEO 리스크를 네. 하시잖아요. CEO 월트 디즈니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죽었어요. 없어. 아게 아니라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죽긴 하죠. 리스크가 이제 없어요. 리스크 이제 없어요. 그분이 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없어요. 리스크이신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리스크가 없는 회사가 됐어. 근데 그러면 지브리는 어떠냐? 지브리는 미야자키 하야오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 지브리는 문제가 뭐냐? 네. 너무 독재예요. 미야자키 하야오를 빼면은 네. 지브리 스튜디오의 한 90%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독재라기보다는 미야자키 하야오밖에 없어. 독재야. 이거 독재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 미야자키 하야오가 나이를 먹어요. 네. 나이를 먹으시면서 조금씩 능력치가 떨어지고 계세요.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네.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브리 스튜디오가 어떠냐? 2014년에 제작팀이 해산을 했어. 왜 제작팀이 왜 해산을 했냐?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제작팀 전체가 해산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작품 만들잖아요. 네. 계약직으로 다시 불러들. 야, 이런 리스크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도 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네, 계약 불안정하네요. 불안정하죠. 뭔가 불안정한 네. 지금 배에 타 있는 기분입니다. 아, 지금. 그리고 네. 나이를 드시지만 그래도 그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지금 또 아주 오랜만에 네. 또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정을 받은 작품입니다. 수상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할 말 싸들고 오신 두 분과 함께하는 생달 할만 광고 타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회부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엄청난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니 다 같이 인사를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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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가입 통신사마다 가입 혜택도 다르고 장단점도 모두 달라서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이 많아지신다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비교하고 따져볼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이 필수! 인터넷 비교원 통해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오, 무려 128만 원. 128만 원. 128만 뭐 원. 지갑에 128만 원 있으시죠? 없어요, 없어요. 아유, 없죠? 아니, 나 12,800원밖에 없어. 예, 무려 128만 원이 네. 예, 최대 혜택입니다. 자, 게다가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구매 없이 통신사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와. 상담 시스템 아래 전화번호 혹은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네. 해볼까요? 근데 이게 안 하면 많이 손해예요, 좋은데요? 사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와 지브리가 대체 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지 결정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제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애니메이터입니다. 네, 미야자키 하야오는 애니메이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에요. 네. 각본부터 그림까지 전부 다 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제 다카하타 이사오의 작품을 프로듀서 해주기도 하고 서로 작품을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제 해왔던 그런 이제 협력 관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잘 맞는 이유는 되게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고집이 있는 거죠. 애니메이터로서, 예술가로서. 장인 정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어떤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우리는. 우리는 그림으로 승부한다라는 어떤 그 정신이 항상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를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셰프가 요리로 승부를 해서 직접 운영도 하고 그렇죠. 오너 셰프 네네. 그런 거군요. 그렇죠. 내가 직접 네. 손님 식당에 나가는 걸 내가 직접 다 관리한다. 근데 오너 셰프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좀 안 좋으세요. 왜냐면 제가 제작 발표회 저는 좋은 쪽으로 안 좋다고 제작 생각합니다. 발표를 봤는데 네. 프로듀서가 뭐라 그러냐면 대놓고 얘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랬어. 미야자키 하야오 진짜 근데 나쁜 놈이라고. 프로듀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일에 까칠하다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겠죠. 굉장히 타협하지 않는 정신. 주변을 이제 힘들게 하는. 일할 때 네, 주변을 그쵸, 힘들게 그쵸. 할 만큼 네. 변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집중한다. 네. 작품에 집중한다. 뭐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디즈니를 최고로 꼽은 결정적인 이유 어떤 겁니까? 이유가 필요한가요? 아니, 나는 자꾸 이거 물어볼 때마다 이거는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 이거를 왜 여기가 그래도 1위인데 라이너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위 라이너님만의 이유가 1등이다. 네. 아니 너무 많아 이유가.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못 진행자 고르신다. 우리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효수 한 가지. 씨한테 좀 궁금한 게 네. 우리가 디즈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디즈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픽사를 포함시켜도 됩니까?
픽사는 2006년도에 합병이 됐거든요. 네. 그 전까지 픽사 작품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2006년도 근데 이후에 그 개봉한 그렇게 그 나눠- 픽사 나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디즈니로도 되는데 픽사까지 들어가면은 이 너무 딸린다. 정도면은 여기 거역단님까지 앉혀서 2대1로 해도 내가 이겨.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픽사가 지금 합병된 이후로부터는 별로 그 후속 작품들 말고는 별로 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 픽사의 대표작을 뭐 업이라든지 뭐 네. 인사이드 아웃이라든지 네. 너무 많아 작품들이. 이후의 작품들 아니 저기 업이 몇 년 작품이죠? 2009년이요. 2009년이에요? 네. 인사이드 아웃이 2013년이잖아요. 말문이 막히셨죠. 그래서 이게- 이 픽사를 그럼 빼자. 하면은 그럼 픽사를 빼자. 픽사를 하면은 그럼 네. 픽사를 빼자. 너무 나는 이거는 그 전인 줄 너무 알았어. 빼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찍어 누르는 그거 말고 전통의 아니 근데 디즈니 픽사를 작품들. 넣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넣어도 상관이 없다. 네, 넣어도 어느 상관없어요. 지장 없다. 네, 왜냐면 뭐 토이스토리라든가 네. 이런 작품들의 기획 개발은 그 이전에 됐고, 네, 그쵸, 사실 그쵸, 뭐 그쵸. 저도 업이나 인사이드 아웃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 좋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는 그 지브리 나름대로의 그 너무 특장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작품 많아요. 한 네. 통으로 가도 어차피 네. 우리는 네, 우리의 독자 그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만드는 작품들이랑 결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프랜차이즈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우리는 파인다이닝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예약하려면은 한 6개월 전부터 예약해야 되는 그런 맛집이란 말이죠. 여긴 프랜차이즈. 지금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웃음을 크게 너무 큰 웃음을 지금 네. 자. 이거는 내가 너무 좋은 패를 지금 너무 좋아서 너무 지금 그러신 상대방이 거예요? 너무 불리해. 네. 해가 너무 좋아서 웃음밖에 안 나오시는 거군요. 네. 고돌이 다 들고 있어도 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저는 고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네, 네.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확 오긴 옵니다. 그러네, 고돌이. 자, 디즈니와 지브리 제작사만의 세계관이랄까요? 네. 각각의 제작사를 관통하는 세계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일단은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전통적으로 꿈과 희망, 꿈과 힘. 그거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주체성과 나다움, 나다움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디즈니 프린세스들이 지금이야 뭐 이상한 얘기 듣지만 예전에 뭐 뮬란이라든지 포카혼타스 이런 거 나올 때는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어요. 디즈니가 얘기해주는 어떤 여성 서사 이런 부분들이 아주 훌륭하다. 네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게다가 이제 전형적인 영웅설화의 구조. 이 영웅설화의 구조를 아주 안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마법과 같은 이런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부분에서 디즈니가 아주 탁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자체도 과거 서구의 전래동화에서 모티프를 따온 이런 어떤 안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는 실패하진 않아요. 사실 전래동화는 뭐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그 서사하고도 뭐 맞아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권선징악적 그렇죠. 구조 뭐 이런 거. 거기에 갑자기 여기서 픽사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네.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거기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의 의미는 뭐냐? 그런 부분에서 깊게 탐구하는 작품들이 이제 나오는데 픽사는 좀 제가 차포 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심껏. 양심껏. 너까진 나오지 마. 뭐 나오게 될 이렇게까지 거예요. 해야 네. 되냐? 윤평론가님, 네. 반박이 확실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렇게 주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캐릭터에 네. 여성이 전사로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지브리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무슨 정비공도 다 여성들, 뭐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떤 성별의 어떤 차이를 두지 않았었고 편견이 좀 처음부터 더 없다. 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많이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캐릭터가 이제 여성 소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들은 좀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희망을 두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전에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을 어릴 때 겪으면서 느꼈던 그 전쟁, 폭력, 인간의 폭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주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네. 항상 평면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디즈니가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 픽사와 제가 좀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지점은 바로 그런 어떤 공주 왕자 이야기 네. 이런 것들에서 그게 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지브리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그냥 평면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웅설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야기가 네, 어떻게 네, 흘러갈지 네, 네, 이미 네. 다 우리가 알고 이쪽으로 있는 오시죠.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웅설. 그냥
지브리 애니메이션은 한 편도 우리 어떤 예상되는 어떤 이야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되는 캐릭터들이 아니고. 근데 디즈니는 그렇죠. 이거는 예상이 되죠. 그렇지. 딱 어떻게 그 구조가 딱 짜여져 있는지 네네. 그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브리의 세계관, 철학 딱 내세우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지브리에 담긴 메시지와 철학. 일단은 저는 제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죠. 자연과 네. 인간.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묘하게 미묘하게 변화가 된 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자연은 좋은 거고 인간은 나쁜 거. 인간은 그걸 망가뜨리는 존재. 좀 그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조금은 있었다면은 이제 원령공주 때 오면, 그러니까 모노노케 히메 때 오면은 사실 그런 것들조차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뭐가 나쁘고 뭐가 좋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판단은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거죠. 길을 내놓고 이쪽으로 네. 오라고 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괴시키면서 네. 발전해온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인류가.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역사 같은 것들도. 네네네. 아이들이 지금 봐도 그리고 뭐 한 100년 후에 봐도 저는 전혀 손색이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일단은 윤석열 평론가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지만 네네네. 듣는 내내 드는 생각 하나밖에 없죠. 어렵다. 아니, 어려워. 애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애들도 봐야 되는데 뭐 내가 이해가 안 돼. 자연과 인간의 관계. 아빠 저거 왜 그래? 설명해 줄 그냥 수가 봐 없어. 좀. 설명하려면 끝나고 얘기하자. 설명하려면 어디서 윤석열 평론가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설명을 시키지 않으면 아빠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굵은 돼지 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지만 왜 돼지야? 어떡할 거야 그거. 왜 돼지야? 돼지면?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아, 이게-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리고 난해해. 네. 이게 난해해요. 이야기가 보다 보면은 되게 난해하고 우리처럼 막 영화 많이 보는 사람들도 되게 집중하면서 봐야 돼요.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보고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디즈니는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 중간부터 틀어도 재밌어. 중간부터 틀어도 재밌어. 한 35분께 어디서 예. 그냥 재밌어. 틀면은 계속 네. 장면들이 다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힘들어. 원룡공주 막 몰아닥치고 막 자연이 막 뒤집어지고. 맞습니다. 저건 또 왜 저러는 거고 알 수가 없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한 번 더 보잖아요. 한 번 더. 맞아요. 네, 한번더 바로 그 봅니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번더 어려워서 보죠? 한 번 더 보게. 그래서 지브리 이런 어떤 과도한 철학적 메시지 너무나도 오히려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했다. 음. 그래서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대단하신 분이죠. 천재죠. 예술가죠. 그쵸. 하지만 너무 하셨다. 이제 그대들은 지나쳤다.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가서는 이제 이거는 감독님이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 그렇게 치면 저는 사실 업이나 인사이드 아웃 같은 작품도 정말 그거는 살아본 사람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그 소년의 그 아니에요. 유대감. 인사이드 아웃 제가 물어봤다. 내 안에 기쁨이와 슬픔이 애기들이 기쁨이 슬픔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아니, 버럭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철학적인 그 심리적 원룡공주를 심리학적인 애들이 어떻게 좋아해? 아니 라이너님이 픽사 뺀다 그러는데 왜 굳이 끌고 들어오세요? 이 뺀다고 했는데 왜 굳이 끌고 들어오세요? 어쨌든 또 끌려왔습니다 또. 왜냐면은 네. 또 픽사를 안 넣으니까 너무 딸려 지금 너무 일천해 지금 작품들이 너무 없어. 좋은 작품이 하나도 없잖아. 아 그래서 아직 겨울왕국에 겨도 안 꺼냈는데. 자 여러분 저도 안 꺼냈습니다. 이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과유불급 지브리 미천한 디즈니. 미쳐네. 네, 이렇게 지금 서로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제작사의 명작을 통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제작사에서 꼽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라이너님 먼저. 겨울왕국이요. 겨울왕국 네. 나왔습니다. 겨가 나왔습니다. 네, 네. 뭐 더 말이 필요할 게 아니고. 겨울왕국은요 너무 네. 부모님들이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은 맨날 그 여자애들이 엘사 이거 옷이랑 그 이거 옷이 맞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예. 네. 저는 이 디즈니는 무슨- 그 천민 무슨 자본주의에 엘사 옷이 비싸서 그거랑 영화랑 너무 무슨 소비를 부추겨 이 경기가 어려운데 아 이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
비싼 드레스. 그치. 그 네. 비싼 드레스만. 일상복으로 촬영할 수 없는. 내가 그거 안 팔면 내가 인정. 근데 그거 팔잖아. 겨울왕국 나왔고요. 네. 네. 아. 겨울왕국에 또 어떤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십니까? 겨울왕국을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은데. 아니, 왜냐면. 설명 좀 다른 해줘, 거는 설명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다 1000만이 넘은 영화. 애니메이션으로서 갖추고 있을 건 뭐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다 갖추고 있고, 일단, 뭐, 서사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동안 계속해서 쌓아왔던 여성 서사. 네. 이 부분을 되게 잘 표현을 했고, 이 엘사라는 캐릭터가 정말 역대급 캐릭터로 나왔고, 네.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신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원래 두려워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만들었던 그 자신이 나의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네.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엘사의 성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죠. 그래서 겨울왕국은 굉장히 많은 팬이 있고 당연하지만 2편이 1편보다 완성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엄청나게 했을 더 많이 했죠, 더 많이. 네. 그런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뭐. 겨울왕국은 뭐 말이 필요 없죠. 네. 네. 뭐 말이 필요 없는 그렇죠. 겨왕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겨울왕국. 자, 윤성훈 평론가님. 네, 저는 네. 생가치로의 행방불명 가겠습니다. 네, 생가치로의 2001년 행방불명. 작품이죠. 네. 네. 이게 이제 베를린 영화제 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공상을 받았고요. 세계 3대 영화제에서 그렇죠. 가장 높은 상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도 수상을 했거든요. 네.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2번 수상을 했어요.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아카데미에서. 이런 게 이제 자국의 애니메이션 말고는 없어요. 사실 네. 그 스튜디오들 말고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디즈니라는 그 정말 거대한 그 회사, 그 기업에 필적할 만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전 세계에서 진짜 이 지브리 스튜디오 하나밖에 없다. 저는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에 쪄들어 있는 이 미국 이 인정한 지브리. 미국이 근데 이제 인정한 그 지브리가 아카데미도 받고 했는데 네. 디즈니는 셀 수가 없어. 그거는 예. 작품 수라든가 뭐 어떤 그렇죠. 기술적인 그렇죠. 부분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네, 건데 그만큼 받기 어려운 상이잖아요. 이게 외국에서는. 네. 생과치로의 생과치로. 행방불명의 네. 서사나 뭐 이런 또 강점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나 아니면 그러니까 세계관이 굉장히 잘 들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센과 치히로가 같은 아이잖아요. 네. 이름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제 요 차이가 있는 그 인물이 동일 인물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이 아이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어떤 이 아이의 모습, 이 정체성의 어떤 균열, 요걸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가 어렵네. 내가 말하다 보니. 그래 이거 줄거리가 되게 어려워. 줄거리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 어려운데. 이거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건 어른들도 서로 몰라. 서로 몰라서 서로 몰라. 이게 기침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거군요.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이 여기에서도 그 선과 악을 구분짓지 않는 그런 특징이 되게 잘 보이는데요. 그 우리가 마녀로 알고 있는 그 유바바 있잖아요. 굉장히 악덕 그 온천탕을 운영하는 할머니? 그 유바바의 경우도 처음에는 막 되게 험상궂고 막 얘 괴롭히고 이런 이제 인물로 나오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별로 이렇게 되게 시시하게 끝나요. 이 아이에 대한 처벌이 없어. 뭐 이 사람이 뭐 전에 잘못했던 이 인물에 대한 그 해석의 여지나 아니면 판단의 여지를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잘 보여준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니 주변에 별로인 사람이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꼭 처벌받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인가요? 또 아이들도 좀 이 어두움도 알아야죠. 어두운 내가 순간도. 피해가야 돼요. 기분이 나쁘면 쎄하면 내가 피해가야 돼요. 네. 아무튼 아이들이 보기엔 너무 어렵죠. 왜냐면 천하의 윤성훈 평론가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줄거리를 얘기하기에는 네. 네네. 미국이 인정한 음. 일본의 어떤 서사, 메시지. 그러니까 지브리. 아마도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의 어떤 애니메이션 팬들이나 영화 팬들은 처음으로 지브리에게 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생가치히로를 보는 순간에. 처음으로 부럽다. 왜냐면 자기들은 부러워할 게 없는데 지브리의 생가치히로는 그 정도로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가치히로 인정입니다.
그 얘기는 그 뒤에는 빛이 없었다는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늙어가고 있다고요. 네네. 그래도 빛이- 최근에 2024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았다. 최근에 또 그건 공로상이야. 사실 공로상이야, 이거는.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군요. 인정해 드린 거예요. 마지막 네네. 작품이라고 하시니까. 아카데미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또 은퇴한다고- 아카데미가 얼마나 걔네가 교활한데 또 무슨 번복할 줄 공로상이야. 알았으면 안 줬어.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번복은 네. 하지마 이런 네. 거군요. 자, 짧게 하나씩만 더 들어볼까요? 네, 하나씩만.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알라딘 하겠습니다. 알라딘. 아까 지니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 알라딘으로. 저 알라딘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알라딘의 이야기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네. 어렸을 때 제가 보면서 진짜 그 알라딘 비디오를요. 네. 빌려서 3번 보고 반납하고 또 빌려 3번 보고 이거를 수십 번을 했어요. 알라딘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 네. 실사화로 나왔을 때 물론 전 실사화가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거기서 이제 실사화에 나오는 우리의 공주 자스민이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즈니가 아직 할만하다라는 걸 보여준 되게 긍정적인 작품이었어요. 특히 이제 자스민의 새로운 옷 스피치리스도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작품 그 노래 뭐죠? 홀리원. 그렇죠. 네. 그런 명곡들을 남긴 디즈니의 어떤 가장 잘 만든 작품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긴 디즈니는 이런 명곡들, 이런 띵곡의 향연이잖아요. 라이온킹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지합니다. 인어공주, 네. 엄청나죠. 라이온킹 시작과 동시에 나도 탕야. 리바바 이게 나오죠. 맞아. 명곡만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2시간 아니면 24시간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우리 디즈니.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서 진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 또 왜 빼먹습니까? 제가 지브리는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거기는 이제 삽입 곡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여기는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스코어라 그래요, 그거를. 네. 네. 그런 음악들이 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한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찌 보면 네.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정도죠. 음악하면 지브리라는 절대 장르. 저는 디즈니의 저는 필적할 만한 그 애니메이션들은 다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OST도 음악으로 봤을 때. 지브리 그냥 지브리잖아요. 뭐 어떤 장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브리. 가사가 없는데 귀에 익숙한 거는 진짜 정말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코어예요.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죠. 빰빰빰빰빰빰. 그래서 지브리에 또 숨겨진 영화 추천작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되는데 네. 저는 그러면 또 모노노케 히메로 가겠습니다. 모노노케 모노노케 히메. 히메로. 97년 작품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뭐 실질적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뭐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발전된 작품으로서 모노노케 히메는 약간 집대성 지브리와 다카하타 이사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세계관이 전부 다 같이 있는 작품이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이때는 아니었군요. 서로 사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라이벌이면서 견제하면서 또 존중하는 저는 굉장히 발전적인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하야오의 힘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그럼요. 작품이 갈수 있었군요. 아니야.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너무 세. 너무 세. 이거 아니야. 물론 뭐 이제 다카하타 이사오의 작품들은 미야자키 하야오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같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원령공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애들이 워낙 TV랑 이런 데서 그때 당시에도 윤성훈 평론가 같은 분들이 나왔어요. 네. 원령공주 최고다.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가서 빌려봐. 네. 영화관에 가거나 봤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중간에 애들이 자. 왜 모르나 그 얘기를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데. 너무 지루해요.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워낙 네.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그때 6학년이었잖아. 진짜요? 5학년짜리가 어떻게 연령공주를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이 애니메이션의 또 가장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자들이 보기에 여기 나오는 그 아시타카라는 남자 주인공 네.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아. 네.
남주가 매력적이다. 남주가 완벽에 가깝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결핍이 잠깐 봐도 없어. 됩니까? 결핍이 없어. 네. 어디가 아시타카. 완벽합니까? 외모가 완벽합니까? 외모, 성격, 뭐 모든 것이 재능, 완벽합니까? 예, 그 전투력. 하는 짓이 되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든든해요. 원령공주랑 사실 이제 그 끝에는 이게 사실 결혼한 상태, 그러니까 사실 결합한 상태, 따로 살고 있지만 결합한 상태다. 약간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좀 어렵다. 이것도 또 어렵네요. 이것도. 예, 또 어렵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따로 사는 그런 상태가 이상적이다. 애들 알아야지. 그렇지만 애들도 알아야 돼. 이상적인 애들도. 상태다. 그게 약간- 이상적인 걸 알아야 돼. 애들이. 같이 결혼하지만 따로 살아야 된다. 네, 그럼에도 마음은 네. 마음은 함께 있고. 함께 있다. 저희는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자, 자연스럽게 캐릭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각의 제작사에서 꼽은 최고의 캐릭터. 예, 뭐 아시타카입니까? 아니요. 아시타카를 말하려고 했는데 방금 했으니까 네. 저는 그냥 항상 지브리 애니메이션, 뭐 지브리 스튜디오를 이야기할 때 그냥 센터는 토토로거든요. 토토로로 가겠습니다. 토토로. 네. 토토로가 주는 그 포근함은 뭐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또 굉장히 우리한테 유의미한 거는 많은 다른 크리에이터들한테 영향을 줬거든요. 네.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 같은 그런 캐릭터는 저는 감독님이 의도하거나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와의 옥자에 나오는 미자. 미자와의 거죠? 관계. 이거는 그 토토로와 메이와의 관계랑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하나를 꼽기가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디즈니 캐릭터요? 네, 오늘은 여기 고르다가 이제 끝나시는 것 같아요. 부금을 깔아주세요. 네. 황제 등장 부금을 하나 깔아주세요. 네, 당연히 미키 마우스죠.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죠. 끝났잖아. 뭐- 미키 마우스, 뭐 도날드 덕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도날드 뭐 덕, 네. 라이온킹의 심바라든지 스카라든지 뭐 인어공주, 뭐 백설공주, 뭐 더 얘기해야 돼요? 뭐 뮬란도 있고 포카혼타스도 있고 뭐, 포카혼타스. 네, 뭐 많죠. 푸. 네, 그럼요. 곰돌이 푸. 곰들푸도 있고 네. 더 뭐 엄청 많아요. 하지만 미키 마우스가 있다. 하지만 미키 마우스가 있기 때문에. 미키 마우스. 네. 이 모든 만화 캐릭터들의 디즈니- 왕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미키 마우스예요. 쥐가 아니었군요. 지죠. 그래봤자 지죠. 그래봤자 쥐는 뭐야? 토토로는 그 그래봤자 괴물이야. 괴물이 아니라 정습의 정령. 아니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거지. 월트 디즈니가 네. 이 디즈니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게 미키 마우스라는 맞아요. 캐릭터잖아요. 네. 그 캐릭터를 그림으로써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이 왕한테 감히 매력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바로 이제- 처형이군요. 네, 인정하고 넘어가요. 이놈! 저놈의 목을 쳐라! 여기는 근본이기 때문에. 네. 네. 근본이자 왕이고.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우리 라이너님이 네. 그냥 기세, 음. 소위 빨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논리 같은 게 좀 없어요. 어떡할 거야? 그래. 아니, 근데 논리가 필요 없잖아. 왜 설명을 아니,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디즈니 하시면 내가 뭘 설명해? 미키 마우스인데 무슨 그러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제가 엘사인데 어떡할 제가 만약에 지브리였다. 네. 여기 입에 모터가 걸려. 계속 설명을 해야 돼. 왜 이게 훌륭하냐? 왜 이게 좋으냐? 계속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윤성은 평론가님의 네네. 뭘 약간 돌려서 깐 것 같은 느낌 좀 저는 하고요.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두 제작사가 앞으로 갈 방향은 또 어떤 길인지 딱 한 문장씩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요. 네. 디즈니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디즈니에 대한 자아비판인가요? 자아비판? 뭐 이렇게 아니, 하시다가 지금 정신 차려라라고.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네. 더 말이 필요 없는 작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 네. 이제부터는 말이 사실, 좀 있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디즈니가 이제 말이 좀 있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실사판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드디어 예전에 잘 실토하시는군요. 예전에 잘 됐던 작품들을 네. 이제 실사로 이제 한번 재탕해가지고 네네네. 돈 좀 끌어모아 보겠다라는 네. 자본주의적인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 게 맞아요. 어머니 사골곰탕처럼 그렇죠. 한 번 더 우려내는. 계속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뼛속까지 네. 우려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작품들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크루엘라다. 네. 옛날에 있었던 캐릭터를 다시 그냥 그걸 가지고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재탕, 삼탕, 사탕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이제 PC 논란이 들어가면서 네. 디즈니가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어떤 부분입니까?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아, 이제 뭐 백설공주의 이제 라틴계 배우를 쓴다든지 뭐 네. 인어공주의 이제 흑인 배우를 쓴다든지 할리 베일리 논란이 굉장히 컸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종차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무슨 PC주의다 얘기를 하는데 디즈니의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굉장히 교조적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태도. PC를 모르는 너희들은 아주 무식해. 이런 무식한 놈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 태도가 이제 디즈니를 욕먹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디즈니를 위해서 제언을 하자면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요.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림웍스에서. 네. 거기를 보면 디즈니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원래는 그냥 과거에 바이킹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흑인도 나오고 아시안도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설명이 되잖아요. 환상의 세계고 이 바이킹들이 전 세계의 최고의 전사들을 끌어모았다라고 하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네. 인어공주가 왜 흑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디즈니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흑인이 아니어야 될 이유는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반문을 하면서 왜 해결하는군요. 인어공주가 그 안에서 흑인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작품 안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면 모두가 다 납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결여돼 걸 안 하고 있군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즈니가 요즘 많이 욕도 많이 먹고 네. 뭐 디즈니 뭐 요즘 휘청휘청하죠. 디즈니 휘청휘청합니까? 플러스 휘청휘청해. 그래서 뭐 타겟법이 있냐 여기 대본에 써 있는데 타겟법이 사실 안 보여. 디즈니는 지금 타겟법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타겟법이 안 보인다. 정신을 차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네. 작품을 좀 잘 솔직히 그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애니메이션 정말 제가 디즈니 얘기하러 나와서 이런 말하기 좀 뭐하지만 네. 정말 쓰레기도 그런 30초만 생각해 보시고 지브리로 같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브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디즈니랑 지브리랑 붙으면 네. 이건 좀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지브리는 이제 좀 그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 네. 얘기하면 뭐 도요타나 뭐 GM이나 이런 데 말하는 데가 있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페라리야. 관점이 근데 다른 완전 거군요. 다르잖아요. 페라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 철학과 GM 제너럴 모터스가 만드는 철학은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이쪽은 페라리인 거야. 디즈니는 당연히 도요타 GM이고요. 할 말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나가셔야 되는 그쵸. 시간. 페라리는 아, 원래 네네. 튜닝 같은 거 안 되거든요. 허락 받고 해야 돼 본사에. 자기 그렇군요. 내가 샀는데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그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셨네요. 네, 정말 잘 말씀을 그 지브리의 해주셨고. 이름도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페라리랑. 지브리. 맞습니다.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부는 뜨거운 모래바람 뭐 이런 뜻이래요. 이탈리아어.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이탈리아 정찰기 이름을 또 그렇게 근데 썼고. 그게 원래 기블리거든요. 맞아요. 기블리가 맞는데. 기블리. 그러니까 왜 마세라티 기블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기블리야. 그게 근데 지브리가 여기는 됐군요. 독재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기블리 아니에요? 왜 지브리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아는 이탈리아 사람이 지브리랬어. 그래서 지브리가 된 거야. 그럼 지브리가 된 걸로. 네. 원래는 기블리가 맞습니다. 네, 기블리였군요. 네. 네. 아무튼 라이언님의 네. 그 자아 비판 앞에서 말씀하신 그 칭찬에 비해 칭찬보다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아 비판 그 정도로 네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안 나오셔도 회사고요. 네? 안 네. 뭘요? 나가셔야 돼요. 내 얘기 듣고 나가야지. 내 얘기 듣고 나가야지. 나가야 돼요. 저 할 말 엄청 많이 남았는데. 네네네네. 저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얘기 듣고 나가. 나가야 돼, 네, 나가야 예. 돼. 가야 돼, 나. 네. 나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브리 아쉬운 점 어떻게 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지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후계자를 좀 양성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근데 변명을 해주자면은 사실 콘도 요시우미라고 귀를 기울이면 그 감독이 네. 굉장히 그 유망한 후계자였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불운이 있었다. 뭐가 좀 안 따라주는. 네, 뭐가 안 따라줘요 이게. 그러니까 지브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네. 생명 연장의 꿈. 생명 어떻게든 연장해야 되는군요. 바이오 기술의 발전이 그렇죠. 발전만이 지브리를 할 수 있다. 그것만? 미야자키 하야오 선생님이 앞으로 100년을 더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100년 동안 연장이 되는 거군요. 그럼 끝이야. 네, 아무튼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번에 이제 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재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네. 할 말이 많으신 건 알겠는데. 너무 많아요. 네. 가셔야 되는 시간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야 되네. 그러니까요. 매번 이렇게 쾌변의 느낌을 못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생각이 다르고 할 말이 많아를 채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할 말을 다 하셨는지 아니면 아직은 할 말이 남아있으신지 손동작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셨는지 아니면 그래도 할 말이 남아있으신지 손동작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딱 할 말이 아직 남아있으시군요. 할 말 너무 많아요. 다음에 두 분을 모시고 각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치열한 토론 들려주신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저 먼저 네,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네, 책 잘 읽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형이 가셔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전 지브리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약간 그런 이런 열린 결말이나 아니면 뭐 애매한 것들을 좋아해요. 네. 유럽 영화, 일본 영화 이런 일본 영화. 할수 있게. 일본 영화가 뭐 이상하잖아, 뭐가 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브리도 똑같아요.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야? 아까 그 얘기하신 선과 악도 분명하지 않고, 근데 그게 우리네 삶이잖아요. 우리 삶에 그렇게 누가 나빠 보이다가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세상이 참 억울한데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막 뭔가 좀 뭐가 좀 복잡한 이런 인간.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브리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작품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뭔가 좀 심오하고 뭔가 철학 시간 같은, 뭔가 동양 철학. 제가 예전에 동양 철학을 듣는데